자, 7번째로 따로 분리할게요. 네, 교체에 관련된 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별표 쳐놔야 되고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둬야 된다. 자, 교체라고 하는 것은 한 의문이, 네, 기본적인 뜻이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다른 일정 환경이 있겠죠. 일정 환경이 있을 때 다른 의문으로, 네,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문으로 바뀔 때, 네, 다른 의문으로 바뀔 때, 그러면은 뭐 숫자는 뭐 증가하지 않고 뭐 그러는데, 뭐 다른 특이사항이 없나요? 왜 많이,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의문으로 바꿀 때,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없나요? 네,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아니면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거. 요거는 보통, 받침과 앞에 있는 받침이죠. 앞자로 다시 쓸까요? 자, 앞에 있는 받침과, 네, 뒤의 초성이죠. 뒤에 초성이죠. 초성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많습니다.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많은 편이다. 물론 앞에 있는 받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초성 안 따지는 문법도 있겠지요. 그죠?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국외음화 같은 거,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같은, 된소리대기도 받침 따져야 되네요. 그래서 앞받침과 초성과의 관계다. 받침하고 뒤에 있는 초성을 봐라. 네, 정식적인 이론이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실제 공부하거나 문제 풀 때 참고해야 돼. 그죠? 네. 내가 오랫동안 잘 기억하기 위한 어떤 정리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교체부터 들어갑시다. 교체부터. 자, 교체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네. 뭐니 해도 비음화가 우선이 있죠. 네. 비음화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음화. 자, 비음화 체크할게요. 자, 비음의 종류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죠. 자, 비음화인데, 비음화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받침과 플러스, 네, 뒤에 있는 초성 간의 관계로 보는 거죠. 뒤에 초성이 어떤 변화와 결과가 있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음은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까지 일일이 써야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음이 아니니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음화의 첫 번째 라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음화의 첫 번째 라인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자, 앞에 받침이 네, 김덕배 씨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구두발 해도 됩니다. 네, 구두발. 근데 김덕배 사람으로 잡았어요. 왜? 먹는 게 좋아. 냉면을 만났어요. 비음 냉면을 만났습니다. 비음 냉면을 만났더니 오, 냉면이 맛있어. 오, 냉면 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변하는 것은 앞에 있는 받침이 변하는 거죠. 요 김덕배가 오, 냉면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요게 바뀐다. 받침이 바뀌는 거죠. 받침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요즘 네, 최근 출제 트렌드는 뭡니까? 앞에 받침이 변했기 때문에 요거는 앞이 변하는 거죠. 네, 앞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음 동화 중에서도 네, 자음 동화 중에서 이번에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자음 동화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된다? 앞이 변하면 역행이요. 역행 동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둬야 됩니다. 앞이 변화하면 역행 동화다. 역행이다. 받침 김덕배가 냉면을 만나면 네, 오 냉면으로 바뀐다. 옛날에 오남이라고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자, 앞에 받침이 미음과 이응입니다. 마음이죠. 자, 마음이 리을을 만나면, 그죠? 리을을 만나면
그죠? 리을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는다? 예, 니은으로 바뀌어요. no 하고 바뀌는데 이때는 뭐가 바뀐다? 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요건 유음이 비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거는 뒤가 변화했네. 조금 당겨서 뒤가 변화했습니다. 뒤가 변했으니까 자음동화 중에서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된다? 순행. 그냥 순서대로 바뀌었네. 뒤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차례 간 거니까 순행 동화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세 번째. 자, 앞에 받침이 김밥이 있습니다. 김덕배 중에서 디귿이 빠진 김밥이 롤이 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김밥이 롤이 되니까 노. 예, 니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니을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어떻게 된다?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순행동화네요. 그래서 요것도 뒤가 변화했기 때문에 요거 순행동화라고 합니다. 앞으로 강의할 때 비음화 1, 비음화 2, 비음화 3로 할 거예요. 비음화 1, 2, 3번으로 얘기를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비음화 몹시 중요하죠. 보통 내신형으로 낼 때 2문제에서 3문제가 따로 나와요. 객관식 최소 1문제, 주관식 서술형 1문제. 많으면 객관식 2문제, 서술형 1문제 정도로 나오니까 반드시 나온다. 그죠? 전체 내신 시험이 26문제나 26문제부터 30문제 사이가 보통 학교들이 내는데 그 중에서 3문제 이상이 나오면 10% 이상을 차지해요. 이 한 개념이. 단원도 아니고 이 한 개념이 10%를 먹고 들어간다. 얘만 잡으면 3문제 그냥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시도 하나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만 하는데 첫 번째, 요거 예시죠. 첫 번째 예시. 밥을 한번 해볼까요? 밥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밥물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밥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왜? 김덕배가 냉면을 먹은 배가 면을 먹었네요. 그래서 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앞이 변했으니까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앞이 비읍이 변했으니까 밥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도 하나만 딱 체크할게요. 간단하게 압축 정리하는 용도의 강의입니다, 이건.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릉이 있을까요? 이응으로 한번 해볼까요? 강릉. 강릉인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강은 그대로인데 요게 능으로 바뀌어요. 강릉 이렇게 바뀌어서 니을이 헷가닥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헷가닥 바뀌어서 강릉. 원래 이 강릉보다 더 잘 나왔던 건 사실 종로가 있어요. 종로가 있어서 이것은 종로로 바뀌거든요. 똑같은 구조예요. 바로 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다음에 세 번째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협력이라는 것이 있죠. 뭐 공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협력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협력적으로 할 때 요때는 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협력으로 바뀌게 되죠. 협력으로 바뀌어서 요거 여기 있는 리을이 이렇게 니은으로 뿅 바뀌었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는데 앞에 뭘 때문에, 그죠? 앞에 비읍 때문에, 그죠? 김밥의 비읍 때문에 니은으로 바뀌었다. 자, 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이응과 리을 관계를 본 거고, 요것도 이응과 리을 관계를 본 거죠. 이렇게 받침과 초성의 관계를 본 것이다. 교체해서 비음화 몹시 중요하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비음화 다음에 항상 세트로 다니는 것이 유음한데, 유음한데 그거 이전에 순서를 좀 바꿔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먼저 하겠습니다. 용어가 좀 그런 거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
자, 그래서 음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인데,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받침이죠.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을 7개로 발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음절의 끝. 네, 음절의 끝을 다른 말로 받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종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받침, 종성을, 그죠? 네, 종성을, 음절의 끝을, 네, 끝에 있는 받침 종성의 자음이겠죠. 끝에 있는 자음을, 네, 자음을, 네, 7개의, 네, 7개의 자음으로, 네, 발음 표시합니다. 발음 표기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정식적인 문법 개념보다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다시 한번, 음절의 끝자음이죠. 끝자음, 받침 또는 뭡니까? 종성을 7개의 자음으로 표기하는 발음 표시예요. 몇 번이고 해야지만 이게 발음하는 겁니다. 7개로 발음하는 것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근데 이 7개의 자음은 뭐가 있을까? 해서 화살표를 해서 7개로 발음되는, 네, 발음되는 자음은, 네, 가느다란 물방울이죠. 가느다란 물방울. 강남도로만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예시 딱 하나만 들겠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좀 독특한 거. 네. 예시. 나뭇잎인데, 네. 뭐, 잎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표시하게 되죠. 가느다란 물방울, 비읍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냥 밖으로 발음이 되죠. 그죠? 네, 입, 밖. 그 다음에 뭡니까? 부엌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 글자도 한번 해볼까요? 야, 부엌에 가서 맛있는 거 있는지 살펴봐야지. 네, 부엌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7개의 자음으로 한다. 참고로 여기 있는 것은 기록, 표기입니다. 표기이고 요거는 발음이에요. 표기와 발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표기와 발음. 예, 발음에 관련된 규칙이다. 그래서 네, 발음으로 표시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에 관련된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유마 넘어갈게요. 유음화. 자, 유음화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 잡다한 설명 빼고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을 만나서 유음처럼 변하는 것이 유음화죠. 앞에 있는 받침과 네, 뒤에 있는 네, 초성이 만나서 뭔가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건 좀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첫 번째, 앞에 받침이 리을이고, 네, 뒤에 초성이 뭐 별거 없어요. 네, 유음화. 그죠? 니은입니다. 그래서 리을과 니은의 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결 구도를 한번 볼까? 쭈준. 얘는 유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울림소리가 나요. 얘는 비음이죠. 비음이 유음을 만났을 때, 네, 비음에서는, 네, 유음이 니은으로 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때는, 네, 리벤지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리을로 바뀌어요. 뭐가? 리을이, 그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죠? 그래서 리을과 니은은 특히 조심하자. 받침적으로 나올 때. 자, 요것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예시를 요걸 보겠습니다. 예시. 대표적인 예시 좀 한번 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죠? 물 난리가 있죠. 그래서 물 난리가 났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물,
랄리로 표시가 됩니다. 물랄리. 그죠? 왜 그랬느냐? 요 리을하고 니은 본 거예요. 네, 리을하고 니은 보니까 요렇게 니은 파트가 요걸로 변한 거죠. 그래서 물랄리 뒤에 있는 그죠? 네. 뒤에 있는 초성의 뒤에 있는 초성의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 그죠? 그럼 여기 옆에 나란히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얘랑 좀 나란히 볼까요? 야, 요렇게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 건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에서 변했어요. 여기도 보세요. 물난리도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에 있는 니은이 변했어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물난리, 요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첫 번째로.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요것도, 따져볼 수 있죠. 네, 추가로 더 할까요? 요거는, 뒤가 변했네요. 자음동화 중에서도, 순행동화입니다. 시험 볼 때, 또는 모의고사 볼 때, 순행동화인지 역행동화인지도 물어볼 수 있다. 언제든지 가능성 있다. 다음, 두 번째. 앞에 받침이 니은이에요. 근데 뒤에 초성이 또 리을입니다. 이때는 유음이 또 막강해지네요. 근데 이게 또 리을로 바뀌어요. 와, 두 번째 글자에서만 바뀌는 줄 알았더니 여기 요 부분, 그죠? 요 니은이 요렇게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네,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행동화죠. 앞이 변하면 역행동화예요. 앞 역행, 뒤 순행, 변한 부분이 역행동화에 해당이 되는데 예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예시 한번 들어갈게요. 앞이 변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산 이름이 하나 있죠? 한라마운틴, 한라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한라산이 발음이 되죠. 그래서 요것도 표시를 하면 여기 자 니은과 리을의 관계를 봤습니다. 니은과 리을의 관계를 봤는데 여기 리을이 니은 부분이 리을로 쭉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앞이 변했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 앞에서 뒤에서 앞이 변했으니까 요거 당연히 역행동화가 되는 부분이지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앞이 변해서 역행동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 봤던 거 좀 중복되더라도 여기는 순행동화다라는 거. 이번 시험 때 좀 조심합니다.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저 동화의 방향성도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잘 체크해 두죠. 유음화. 다시 한번 국외음화 부분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국외음화는 그죠? 국외음화는 자 받침이죠. 받침이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침으로 쓰이는 디귿 티귿이지요. 받침으로 쓰이는 디귿 티귿이 이 모음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요. 반모음 이를 요렇게 표시되는 건데 요거 제이자처럼 표시가 되죠. 반모음 이를 만나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국외음화입니다. 개념 설명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보기가 불편하면 요걸 다시 또 정리할까요? 자, 앞부분의 받침과 플러스 뒤에 있는 초성이 있을 텐데 뒤에 있는 초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뒤에 중성이라고 해야 되죠. 뒤에 모음, 중성입니다. 중성이 만나서 변화가 발생이 되는 이런 구조로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받침 디귿, 티귿이 뒤에 있는 중성입니다. 중성은 모음이에요. 뒤에 있는 모음이 이가 있을 경우죠. 디귿, 티귿이 이를 만나게 되면 또 반모음 이죠. 이 또는 반모음 이를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뭐가?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역행동화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동화해 보자면
이 모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음 역행동화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중성이 이것도 있지만 반모음, 그죠? 네, 반모음 이도 있다라는 점, 반모음 이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이렇게 변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앞에 있는 받침이 네, 여기다 쓸 거예요. 앞에 있는 받침이 뒤에 초성으로 갑니다. 초성으로 이동을 하는 현상이 아주 쉽게 발생이 돼요. 앞에 있는 받침이 뒤에 있는 초성으로 이동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연음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음 또는 연음화 현상이에요.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예시를 좀 하는 거예요. 예, 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라고 할 때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변합니까? 네, 구 뒤로 먼저 바뀌어요. 구 뒤로 먼저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요 둘 사이에서 뭐가 있었다? 디귿이 이응 자리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왜? 이응은 없어도 그냥 이로 발음이 되니까.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거는 교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탈, 첨축, 어대도 해당되지 않는 연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연음 현상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적으로 얘랑 여기 온 디귿이랑 요 이를 보고서 그 다음에 변화가 뭐가 나타난다? 구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디귿이 이렇게 지읒으로 바뀐다. 여기에서 비로소 국의 음화가 발생이 돼요. 자, 국의 음화 설명 마쳤고요. 계속해서 네, 순서대로 좀 볼까요? 네, 된소리 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죠? 네. 요것도 별표 2개 쳐야 돼요.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요. 자, 근데 된소리 대기도 있고 또 우리 빠져있는 네, 두음 법칙도 있어요. 그래서 두음 법칙도 네, 체크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게 제법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국의 음화,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네, 두음 법칙이 있다라는 점. 자, 너무너무 중요한 된소리 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인데 된소리라고 하는 것은 네, 딱딱한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된소리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거죠. 그래서 된소리가 아닌 네, 요거에 좀 정의를 쓰면 예사소리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예사소리 구두버서조가 네, 예사소리 구두버서조가 그죠? 네,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결합 조건이 있겠죠. 된소리가 네, 된소리로 여기에다 쓸까요? 네, 된소리로 네, 된소리는 뭡니까? 네, 꾸뚜 버서죠. 요거죠. 로 변하는 것이 바로 된소리 대기다. 근데 된소리 대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차례차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된소리 대기. 근데 이 된소리 대기 법칙도 네, 앞에 받침과 뒤에 초성의 변화니까 요것도 요 구조를 좀 할까요? 앞에 있는 받침과 뒤에 있는 네, 초성이 만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앞에 받침이 우리 비음화에서 등장하셨던 우리 김덕배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배가 그죠? 네, 구두버서조를 만나게 되면 이 구두버서조가 딱딱해지죠. 어떻게? 예, 구두버서조. 예, 좀 혀가 짧아지는 듯한 느낌 해서 얘가 바뀌는 겁니다. 자, 구두버서조가 꾸두버서조로 바뀌게 된다라는 점, 예, 이렇게 바뀌는 거죠. 뒤에 있는 초성이 바뀐다. 그래서 순행동화에 해당이 되죠. 네, 순행동화에 해당이 된다. 간단한 걸로 예시 한번 들게요. 요거 예시로 네, 국밥, 네, 소머리 국밥 뭐 이런 거 있죠. 자, 요거 순행자 하나 좀 체크해 놓을게요. 이번에 자음동화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국밥이 어떻게 바뀐다고? 얘네 둘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기억하고 비읍의 관계. 김덕배가
예, 구두버섯조를 만났네요. 네, 김덕배가 구두버섯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빠 이렇게 바뀐 거죠.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변화가 바로 된소리 대기에 해당이 된다. 자, 첫 번째 규칙을 저렇게 얘기했고 다음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와서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규칙은 니은 미음이죠. 그래서 앞에 받침이에요. 저기 있는 거죠. 앞에 받침 니은 미음이 있고 네, 비음이네요. 앞에 받침 비음입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받침이 비음으로 쓰여 있는데 뒤에 예사소리 중에서 구두사조가 있습니다. 네, 구두사조를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요? 네, 꾸뚜사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꾸뚜사조로 바뀌는 거죠. 구두사조가 꾸뚜사조로 바뀌게 된다. 자, 요것도 예시 한번 좀 들어갈게요. 네, 비음이고 요거는 예사소리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요거는 된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표음, 그죠? 자음이죠.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이 예사소리를 만나면 된소리 꾸뚜버서죠. 그 다음 비음이 또 예사소리 일부를 만나면 꾸뚜사조로 된소리로 바뀐다. 자, 요거의 뭡니까? 예시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신발을 신다라고 하는 걸로 할까요? 신다 어떻게 됩니까? 네, 신다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받침하고 초성 간의 관계를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변한 부분은 여기가 변했네요. 요 디귿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래서 신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 네, 뒤가 변했으니까 순행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규칙으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 자, 구두사조죠. 네, 구두사조죠. 자,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형사형어미 네, 리을이에요. 관형사형어미 리을 플러스 네,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다시 한번 관형사형 리음이 구두버서조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사소리죠. 구두버서조를 만나게 되면 역시 네, 꾸두버서조로 바뀌게 된다. 그죠? 네, 꾸두버서조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부분은 얘가 이렇게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초성이 이렇게 변하는 거에 계속해서 네,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게 관형사형어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리을이에요. 예시 한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관형사형어미 리을과 관련된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없다 뭐 요런 거겠죠. 그래서 할 수 그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띄어쓰기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할은 그대로 있는데 관형사형어미 그대로 있는데 네, 여기가 수는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네, 리을과 시옷을 본 거죠. 네, 리을과 시옷을 보는데 여기 쌍시옷 부분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서 네, 된소리 대기가 된 거죠. 된소리 대기가 된 것이다. 자, 된소리 대기가 저렇게 된 거예요. 네, 차례대로 체크합시다.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죠. 네,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네 번째로 또 넘어가지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 자, 저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네, 표기상 네,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그죠? 네. 일단 앞부분에 네, 하니까 표기상 네, 사이시옷이 없어요. 네. 표기상 사이시옷 요건 예시로 나중에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습니다. 그죠? 네,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는 합성어에서 네,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조건이에요. 합성어에서 된소리 대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네,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자, 없어요. 그러나
요거는 저거랑 달라요. 네, 의미상, 네, 사이시옷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필요한 경우. 의미상, 네, 사이시옷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죠? 네, 할 경우에는, 네, 뒤에 예사소리를 구두벗어줘죠. 네, 뒤에 예사소리 구두벗어줘를 네,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죠.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라는 점.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시로 좀 들어갈 텐데, 네, 예시로 좀 들어갈게요. 예시. 자, 아침밥들 먹었습니까? 점심밥들 먹었습니까? 자, 아침하고 밥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요렇게 합성어 조건에서 아침하고 밥이 합쳐져 있는데 실제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밥 요렇게 되죠. 아침밥 요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거는 두 번째랑 니은 미음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네,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합성어 조건일 때도 네, 발생이 된다 해서 받침과 초성의 관계를 물론 보긴 봅니다. 여기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 관용격 아침에 먹는 밥, 아침의 밥 이런 식으로 예, 관용격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사이소리 시옷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이 부분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죠.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네, 사이시옷 된소리 되기가 된다라는 점이죠. 된소리 되기가 된다라는 점. 네, 요런 겁니다. 요게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은데 막상 또 출제가 되면 생각보다 좀 시간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된소리 대기는 이렇게 마무리. 된소리 대기 마무리. 다음에 이제 몇 번이죠? 네, 6번인가요? 네, 동그라미 6번으로 가서 두음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음 법칙. 자, 두음이라고 하는 건 앞이라는 얘기죠. 앞부분에서 이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어의 음절의 첫 소리죠. 네, 첫 소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것을 네, 꺼려하는 것이 예, 두음 법칙입니다. 자, 단어의 첫 소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면 좀 투박해요. 발음이 예, 투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하는 경우인데 이때 그 두음 법칙이 발생이 되면 네, 니은이 오는 걸 꺼리는데 이 꺼려하는 것이 보통 탈락 또는 교체가 발생이 된다라는 점이죠. 다시 한번 탈락과 교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탈락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할까요? 네, 탈락. 자, 탈락은 원래 단어가 계집 여자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이것이 여자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응 부분이 이렇게 이응 부분으로 가는 건데 이 이응은 없어도 여자가 돼요. 이때는 니은이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니은이 탈락하게 되는 것이 두음 법칙.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1년간 연간 회원권 할 때 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1년 할 때 연간. 1년 사이라는 뜻이죠. 연간이 연간 이렇게 체크가 된다면 요 니은이 발음할 때 연간 할 때 발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어감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니은 탈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글자로 가면은 안 됩니다. 탈락이 발생이 안 됩니다. 첫 소리에서 첫 번째 글자에서만 탈락이 일어나고 두 번째 글자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체로 갈까요? 두 번째 량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량심인데 니을이 니은으로 변해요. 요거는 어떻게 바뀝니까?
요것도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네요. 자, 해서 량심이 양심으로 바뀌는 경우죠. 쏘리. 자, 양심으로 바뀌는 경우 이것도 탈락이네요. 그래서 리을이 이응으로 바뀌는 경우도 네, 탈락에 해당이 됩니다. 량심. 자, 다음 두 번째로 갈까요? 네, 이쪽에 좀 빈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다 좀 체크할게요. 자, 두 번째는 교체가 일어납니다. 교체가 일어나는데 예시로 좀 한번 해볼게요. 교체 예시. 자, 냉면이 있습니다. 교체 예시로 좀 체크를 해보면, 자, 냉면, 맛있는 냉면이죠. 근데 냉면이 우리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냉면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리을이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는 것, 두음 법칙이죠. 두음 법칙 중에서 요건 교체가 일어난 것. 앞에는 두음 법칙 중에서 탈락이 일어난 것. 두음 법칙 중에서 네, 탈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 더 할까요? 뭐 노동 할까요? 노동 하게 되는데 이게 노동으로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로인이 노인으로 바뀌는 경우. 네, 가장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리을이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리을이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자, 그래서 두음 법칙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체가 마무리가 됐어요. 교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